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 장은 하락으로 마감될 것 같은데요. 낙폭 많이 줄이면서 거래소가 2,600선 회복했다가 다시 또 흔들흔들합니다. 양시장은 여전히 파란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 속보 전해지고 있어서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합병, 회계 부정 관련한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됐고요. 이 결과 나왔습니다. 무죄로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명확한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 배임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물산이 장중에 좀 흐름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룹주들 어떻게 영향받아가는 것인지 잠시 후에 이 저PBR주 관련해서 현대차 여쭤볼 건데요. 이 영향권까지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좀 짚어드리고요. 오늘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은 사실 저PBR주와 한 1월 동안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주의 힘겨루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까지 봤을 땐 다시 또 저PBR주의 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평가 궁금해요. 김덕호 대표님, 지난주 FOMC도 마무리가 됐고 빅테크 호실적으로 주간 플러스 마감이 됐어요. 양시장 온도차는 많이 벌어졌잖아요. 오늘은 양시장 같이 밀립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해석이 중요할까요? 일단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무풍지대에 들어왔다고 저는 좀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할 때는 항상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이제 빠르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무풍지대라는 표현을 한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테마성 이벤트는 사실상 이제 소멸을 먼저 1월 달까지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11월부터 해서 공매도 금지 나왔고 12월엔 또 홍해 전쟁 관련돼서 또 뭐 안보주들, 방산주들 올랐고 대북 리스크 있었죠. 그래서 또 1월 같은 경우에는 또 샘 올트먼이 방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온디바이스주들 강세 나왔고 CES 나왔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급등 급락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뭘까요? FOMC도 이미 1월 거는 이제 동결했다는 확정이 나왔고 3월 FOMC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뭐 메인 이벤트는 사실상 월간 발표되는 보고서에 따라서 일부 등락을 반복할 뿐이지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현행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지난주 좋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벤트성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는 5.9%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7.7% 하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많은 부채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2월의 첫 월요일인 만큼 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면은 괜한 또 마음이 또 졸여지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저희가 바라볼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어느 쪽에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가. 초점은 당연히 늘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쏠릴 때마다 그럼 지금 이거 팔고 빨리 옮겨가야 되나? 이렇게 막 잦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순환이 돌 때일수록 이런 매수의 기회 그리고 차익 실현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들에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반성 자체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뭐 우리가 앞서서는 뭐 온디바이스 쪽에서 굉장히 붐이 뜨다 보니까 워낙 여기에 비중을 좀 과잉하게 잡고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라리 이렇게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이 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때가 어떤 섹터별로의 순환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실적 장세를 대비하시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더 이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힌트 미리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펀더멘털 장세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저PBR주, 지난주 시장의 테마가 됐던 이 관련 섹터들이 오늘 힘을 완전히 잃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차 의원님, 지금 테마주로 변질될 가능성 저희 지난주에 또 심도 높게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보기도 했는데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 시행이 되면 정말 이사회가 단단하게 좀 다른 다짐을 갖고 변화하게 된다면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 받고 반영을 하는 걸까요? 이마트 같이 처음에 반영됐던 종목이 강하게 상승 전환하진 않았지만 현대차나 물산, 생명 이쪽으로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세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버넌스 포럼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천천히 보게 된다라면 기업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포럼에서 나온 대로 우선주를 소각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들, 우선주들을 소각하는 것들이 무조건 긍정적이냐 한번 고시어봐야 되는 것이 그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의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의 회계상 이익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실질적으로 있는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다양한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써야 될 것이냐. 단순하게 주식 수를 줄이는 데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어떻게 한 가지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걸 갖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주가를 올리는 거 이게 더 빠른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아직 정제되지 않은 뉴스다라는 거 단지 가버넌스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오보에서는 뭐 현대차 우선주를 소각한다라는 건데 이건 현대차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다 PBR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PBR이라는 것은 기업의 체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걸리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살 뺀다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몸무게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살을 빼겠다 해서 밥을 굶고 갑자기 헬스장 가서 운동을 막 격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쉬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에 좀 지난주에 너무 급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고 해서 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죠.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이 PBR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장기간에 몸의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된다. 따라서 일단 지난주에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저는 그래서 이 반작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저 PBR 종목들을 모아가자. 역발상으로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 화재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번에 골자는 바로 삼성물산의 주인이 누구냐? 삼성그룹의 주인은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이재용 회장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은 이제 부회장 시절에 지분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에버랜드 지분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지분의 40%였었고요. 그 에버랜드를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죠.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화재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제 그 검찰 쪽에서 이거를 이제 3심까지 들고 가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논외로 친다 하는데 일단 1심이 되면 이제 구도가 이제야 끝난 거예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회장까지 오는 구도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 단순하게 삼성물산이 PER 저평가주로 최근에 각광을 갔다가 이제는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물산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하나의 의미적인 선포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심도 물산이 된다면 또 한 번의 재평가 기회도 있는 건지 무죄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튀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그룹 내에서 일단은 뭐 아직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든지 결론 나기 전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는데 일단 1심에서 이겼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무죄가 뭐 다른 관건들이 무죄가 됐다라면 2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2심은 문제든지 3심은 이제 2심 여부를 판가를 하는 거니까 3심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정도 추세라면 뭐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 내 지배 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삼성그룹 내 이재용 회장이 이제 홀로 서기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아직 세로니로 우리가 정책 발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정 짓긴 좀 어렵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동반해서 정말 기업 구조가 다시 더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옥석가리게 해야 되는 그 2차 랠리를 대비하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삼성그룹주까지 답변을 들어봤고요. 저 PBR주 관련해서 종목들 여쭤보기에 앞서서 시장 전략 짚고 갑니다. 김덕호 대표님, 이번 주는 국내 연휴 앞두고 있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짧은 4거래일이에요. 오늘 장중 오전에 파월 발언 전해지게 되면서
잠깐 미 국채금리는 또 4%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도 잠시 동안 또 상승으로 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매크로 이슈 속에서 좀 잘 갈 수 있을지, 에코프로 BM 같은 실적 발표도 있어서 앞서서 그 종목별 장세, 펀더멘털 장세 대비하자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벤트가 많이 소멸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실적을 봐야 한다는 건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번 이제 첫 실적을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전망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있습니다. 가이던스에 대한 그렇죠. 흐름들.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삼성 SDI 뭐 이런 관련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진 이유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격들 니켈 가격들이 너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시점이 과연 이 양극재 쪽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자원들도 동일하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철강 쪽도 안 좋았고 그리고 신재생 관련 부분도 좋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모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에코프로나 삼성 SDI와 같이 이렇게 반도체 쪽에 전업을 하는 기업에 비했을 때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절 빠졌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만큼 우리가 인프라 투자라든가 혹은 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에서 법령들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들이 다시 건설 쪽에서 훈풍이 돌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업 활성화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에 대한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종목을 많은 개입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데 순수하게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주가가 흔드는 분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신용장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증거금 비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과감한 종목들의 어떤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뭐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를 지금 맞아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죠. 실제로 이 종목은 증거금이 100%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산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이 또 한 번에 하한가가 나온다든가 시장에 큰 대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현금에 대한 비중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이번에 에코프로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 그러면 뭐 차익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봐야 될 거 어떤 거냐. 지금 2차전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캐파가 확장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먼저 뜨느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뭐 디바이스 종류가 먼저 뜨느냐 이 부분들의 격차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편차에 따라서의 순환매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긍정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실적주들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차전지 차치하고? 뭐 2차전지도 뭐 사실상 지금은 뭐 단기적인 이슈에서 이렇게 좀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을 만약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PC 물가가 많이 후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음식료나 소비 물품들 이런 1차원적인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제품들이 좀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상과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또 주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진입 시점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금은 저 PBR 주다라고 해서 뭐 금융주나 아니면 자동차 이쪽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일상적인 소비재는 늘 꾸준하게 소비가 일어났다는 점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소비 쪽 공략도 힌트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희 특징주 짚어볼게요. 현대차 오늘의 또 주인공입니다. 지난주에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오늘 5%의 상승으로 23만 9,500원 장중 고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24만 원을 뚫어내면서 2021년 연초 가격대까지 올라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갭 메우기만으로 한 28만 원, 29만 원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적용이 돼서 유효자산 다 매각하고 자사주 사들여서 우선주 사들여서 소각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맞아떨어지게 되면 여기 거버넌스 포럼에서 50만 원 간다고도 하던데요. 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시차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걸 이제 뭐 이사회에서 적응이? 결정을 해서 우선주를 이제 소각을 하고 삼성동 부지를 매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뭐 내일 당장 땅땅땅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만 원 보고 투자하신다면 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겠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이젠코한테랑 얘기하면서 기아는
이게 좀 매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네. 현대차도 저는 오히려 그런 발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5% 정도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벌써 어제 거래량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요일 거래량. 그런데 이 정도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이게 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 두더지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놈만 올라오면 한 놈만 계속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오히려 곽강을 받는 듯하지만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큰 이슈는 그거 같아요. 인도법인의 IPO. 그러니까 인도법인이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미국 공장 다음으로 가장 큰 공장이거든요. 예. 그것을 IPO를 통해서 거기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삼성도 부집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차도 일단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시그널 조금씩 조심하자. 연말쯤 인도에서 상장 추진 이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은 호재로서 작용됐다는 점 조금 더 시세 분출에 영향을 준 뉴스로 해석해 주셨고요. 펜텍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비전 프로가 2월 2일에 출시되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뉴프렉스도 급락이었고 뭐 LG 이노텍 같은 카메라 모듈 쪽도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에 거래 더 넘어서 오늘 펜텍은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기대감 여전하다고 봐야 돼요. 오늘 시세 왜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더 갔을까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오늘 올라갈 이유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펜텍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카메라 관련주기 때문에 뭐 네. 테마를 엮는다면은 뭐 애플 비전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엮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만약 그럼 펜텍이 올라간다면은 펜텍이 애플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거나 이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호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가만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왜 나타나느냐? 자, 평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당일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평균 이상치의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한 어떤 뭐 이슈가 있다든지 호재가 있다든지 실적이 좋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연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오늘 당장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뭐 저는 의심이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만들어진 거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쉽지 않겠죠. 자, 펜텍이 아니라 만약에 나무가 캠시스 이런 종목들까지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아, 이거는 테마가 지금 한번 훈풍이 돌았구나.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뭔가 기사가 나왔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호재 없는 종목들을 건드리신다? 그러면 사실상 단기간에서는 손실폭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뭐 신흥 SEC라는 회사를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2월에 이제 잠깐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흥 SEC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뭐 좋은 호재가 나왔던 거는 5일 전 기사였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후에 나오고 다시 주가도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신다면 이런 평균적인 거래량을 항상 보시면서 접근하시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 시그널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까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어부부 반도체요. 반도체가 오늘 저 PBR주가 오전에 조정받으면서 출발하니까 오늘 잘하면 반도체 올라오겠는데 하셨던 분들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결국 하락. 다만 외국인들 저가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약간의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오늘 말씀하신 거랑 저도 이제 아침에 개장 때 확실히 반도체가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쉬어가는 PBR 이제 그런 부분을 봤는데 뒷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못 지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일단 쉴 때는 한번 좀 푹 쉬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나쁘진 않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네. 무게 중심을 두지 마세요. 지금 차트상 지금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조금 우리가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PBR 관련주에 있다라는 측면을 네. 보시고 반도체 이것은 끝난 건 아니지만 설 지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여유를 갖자. 네. 지금은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조정 아닌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늘 안 사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어떤 쫓기는 매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 시그널 아직 조급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인사 나눌게요. 김덕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